은호는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자신보다 더 오래 자신을 지켜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영란은 병원에서 들은 이름 하나로 엄마의 모든 행동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재단 보고서에서 이상한 지출을 발견하며 아내 성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의심은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지만 끝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였던 단서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 성희의 눈물, 바뀐 열쇠, 단기 임대 계약. 은호는 성희의 말과 너무 퍼즐이 딱 맞는다는 지역의 경고가 하나씩 맞물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산행표를 끊었습니다. 부산행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은호는 이상하게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엔 없지만 자신의 삶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이곳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보육원 건물은 리모델링을 마쳐 깔끔해졌지만 어딘가 낯선 익숙함 같은 기분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숨을 고른 뒤 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씨? 전화 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원장이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원장은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는데 겉에는 미아 구조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는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기록입니다. 이름 없는 여아가 한 명 들어온 적 있었어요. 당시엔 무연고 유아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3개월 추정. 3개월이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동 화재 사건 미아 구조 보고서. 발견 장소동 골목. 발견 일시년 월일. 발견자 부산경찰서 순찰팀. 상태 경미한 연기 흡입, 외상 없음. 추정 나이 3개월 전후. 차계 분홍 포대기, 이름표 없음. 주변에서 보호자 발견 안 됨, 가족 관련 단서 없음. 원장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옷에도 포대기에도 어떤 표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들려줬습니다. 그날 동네에 큰 불이 났어요. 소방대가 진화하고 난 뒤 경찰이 아이 한 명을 데려왔죠. 어디서 발견했냐고 물으니 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골목. 타다 남은 담벼락 아래.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었답니다. 은호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누가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버려졌던 건가요? 원장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누군가가 급히 내려놓고 도망친 걸 수도 있고, 정말 그 아이가 혼자 남겨진 걸 수도 있고, 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과거, 그 한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원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말은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당시엔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 아이의 부모도 그 순간 살아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은호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담당 경찰이 확인했지만 부모 쪽에서 실종 신고나 찾으러 온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유기 추정으로 접수됐고 그 후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정순이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씨가 친양자로 입양을 신청하셨죠. 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씨. 기록은 기록일 뿐이에요.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정문 앞에 서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딘가로 돌아온 느낌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집. 저녁 식탁 위로 조용히 젓가락 소리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진화그룹이랑 상견례 날짜는 대충 잡힌 거야? 그 말에 밥숟가락을 들던 영라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약혼하기 싫어요.
순간 젓가락 소리가 일제히 멎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더니 곧바로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영나야, 갑자기 왜 그래? 진화그룹이면 너한테도 회사에도. 하지만 영나는 이번엔 피하지 않고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그 사람이랑 뽀뽀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빠는 괜찮아요? 말은 귀엽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었지만 영나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결혼이 뭐 뽀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그때 성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니? 진화그룹이 어떤 집안인데. 영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는데 저보고 먼저 좋아하라고만 하잖아요. 저 그냥 조금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그 말 이후 식탁 위 공기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진석은 혼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창가로 노을빛이 책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시간이었고 그는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성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영나 오늘 그 말 너무 어린애 같았죠?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박진석은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희, 너 진화그룹이 욕심났어?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서재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성희는 당황하지 않는 척 습관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회사 상황에 진화그룹이랑 손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우리 가족한테도 득이고요. 박진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회사엔 득이지. 근데 그게 영나한테도 득이냐고 묻는 거야. 애 감정은 생각 안 해봤어? 그의 눈빛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믿고 의지하던 아내였는데 요즘 들어 자꾸만 뭘 숨기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요즘 당신 보면 말이야. 예전 같지가 않아. 회사 걱정이야 이해하겠는데 자꾸 뭘 숨기는 사람 같아서. 그 말에 성희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밤 이후로 그녀는 박진석의 눈길을 한 번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낮 양평 요양원 VIP 병동. 조용한 복도 끝 한 병실 문 앞에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심전도 기계 소리와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성희는 조용히 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우진아. 엄마가 다 준비했어. 그녀의 손에는 지은호 간공여자 검사 결과라고 적힌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살짝 열어본 성희는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완벽한 적합률. 이 정도면 하늘이 나를 도와준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속 깊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무디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살려야 하는 아들과 이용해야 하는 딸. 두 감정이 한 몸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지만 성희는 지금은 살려야 한다는 쪽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순이의 식당. 정순이는 작은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가게까지 찾아와 쏟아놓고 간 고성희의 말이 계속 귓가를 때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엄마가 아들이 죽게 그냥 둬? 난 절대로 내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배도 가를 수 있어. 은호 결정에 맡기라고요. 당신은 나서지 마. 그 말들 속엔 이상한 확신과 서늘한 협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느낌이 너무도 생생해서 몇 번이고 고개를 저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친년.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가는 말이라 더 무서워. 나라도 우리 강호가 저러면 미쳐버릴까봐.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엄마로서의 공포를 느낀 순이는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감정으로만 맞서다간 저 여자의 계산에 휘말려 버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 여자는 계획이 있는 여자야. 그럼 나도 준비해야지.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녘 그녀는 겉옷을 대충 걸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VIP동 입구에서 바로 제지당했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출입이 안 됩니다. 경비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녀를 막아섰죠. 순이는 돌아 나오는 길에 우연히 청소 인력과 마주쳤습니다. 그 직원의 입에서 단서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장님이요? 밤에도 와요. 오시면 VIP 복도가 다 통제돼요. 중환자 남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순이의 머릿속에선 여러 조각들이 번개처럼 이어졌습니다. 병원 VIP 밤마다 출입 중환자 남자. 병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다 다시 경비에게 막혀 쫓겨난 뒤 순이는 오히려 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울고불고 싸울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숨겨놓은 진실을 기록으로부터 끌어와야겠다고요. 병원을 나온 순이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사무소였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으로 아이가 들어갔던 시기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30여 년 전 아이 유기 사건 기록 같은 거 열람 가능합니까? 그때 보육원으로 실려갔던 아이가 있어서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오래돼서 보존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관련자이셔야 열람이 됩니다. 순이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관련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퍼즐의 중심에 지은호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문 앞에서 마주 선 은호를 보았습니다. 엄마 출근 안 했어? 어디 갔다 왔어? 잠시 망설였지만 순이는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그냥 시장 좀 다녀왔어. 사실은 병원과 동사무소를 전전했지만 지금 이 싸움에 은호까지 끌어들일 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 은호 너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 여자 절대 다시는 내 인생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다. 그 사이 재단병원 VIP 병동에서 우진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양평 요양원에서 이송된 지 일주일째. 의사는 시간 여유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인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어디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말해줘.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성희의 불안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저녁 무렵 은호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부산이라는 지역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호 씨 보육원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다녀가신 뒤에 한 가지 말 못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은호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몇 달 전에요. 서울에서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은호 씨 기록을 열람하고 갔어요.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제가 보호 차원에서 그냥 넘겼는데 원장은 그날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이 보육원에 후원했던 적이 있어서 당시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요. 또 화재로 구조된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은호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지은호 씨를 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후원자라고 하면서 원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기록, 당시 화재 자료 발견 장소, 그 후 입양까지 굉장히 자세히 꼼꼼히 보셨습니다. 은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혹시 그분과 연락이 됐나 해서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닌지. 입술을 세게 깨물던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만났어요. 그 사람 거길 먼저 다녀갔다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 제가 모르는 걸. 그 순간 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의도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귀가 딱딱 맞을 수는 없어. 너를 찾은 게 아니라 필요해서 찾았을 수도 있어. 은호는 아주 또렷하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님 말이 맞았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 며칠 뒤 재단병원. 회사 후원 행사 때문에 박성재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 지원 프로젝트 브리핑 참석 차 VIP동 회의실을 향하던 길이었죠. 여기가 VIP동 회의실입니다, 부사장님. 담당 간사가 앞서 걸으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을 때 복도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간호사 둘의 대화가 성재의 귀에 걸렸습니다. 양평 요양원에서 이송된 환자 말이야. 오늘 검사 수치 또 안 좋게 나왔대. 아, 그 간이식 대기 환자. 이름이 뭐였더라, 한우진? 성재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간호사는 갑자기 말을 건 부사장에 조금 놀라면서도 곧 대답했습니다. 아, 네. VIP 대기 명단에 있는 분이신데 한우진 환자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성재의 얼굴 근육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미국에서 잘 지낸다던 우진의 얼굴과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간 뒤에도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한국에 있다고? 아닐 거야. 동명이인이겠지.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VIP 병동에서 간이식 대기? 성재는 결국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혼자 VIP 병동 쪽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지금은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의 사무실. 재단 재무 담당자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재단 기금 집행 보고서입니다. 박진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넘기다가 한 항목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양평 요양원 VIP 병동 장기 입원비. 환자 구분 비공개. 결제 이사장 단독 승인. 이건 뭐야? VIP 병동의 비공개 환자라. 재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건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환자라고만 말씀하시고 회장님 결제는 나중에 한 번에 보고 드리겠다고. 박진석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성희가 내 눈을 피하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화그룹이 아니라 다른 데다 욕심낸 건가? 그 순간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VIP동 갔다가 이상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한 이름? 한우진. 미국에 있는 그 우진이요. 아버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방 안 공기가 단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의 집.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성희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소문이라니요? 잠시 뜸을 들이던 박진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한국에 있다는 말. 근데 왜 당신한테서 한마디도 들은 게 없지? 성희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숨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하지만 박진석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혜 씨, 진화그룹이 욕심난 줄 알았는데.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작 당신이 꼭 붙잡고 있던 건 딸 약혼이 아니라 다른 쪽이었던 거야? 그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경고였고 묵직한 의심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지완의 차 안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 병원이네요, 영나 씨. 이 정도면 진짜 누가 아픈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지완의 말에 영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봐야겠어요. 지완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영나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기요, 지완 씨. 오늘은 안으로 들어가 볼래요. 지완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들키면 끝이에요. 여기는 보안이 너무 철저해요. 하지만 영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곳에 오는지 오늘은 꼭 알아야겠어. 지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안쪽은 제가 가서 보고 올게요. 영나 씨는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잠시 후 지환이 혼자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영나는 차 안에서 손에 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환이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딘가 굳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영나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환자 명단에 한우진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기 하나마저 멈춰버린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미국에 있다면서요. 근데 여기 한국 VIP 병동에 있다고요? 지환은 망설이다가 재단 보안팀에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VIP동 7층 오늘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을까?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거긴 VIP 수술 대기 환자들 들어가는 층인데요. 환자 명단은? 그건 보안 때문에 못 드립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새로 전입된 젊은 남자 환자 한 명 있어요. 영나가 바로 물었습니다. 이름은 말 못하죠?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배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영나의 얼굴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말씀 못 드리고요. 다만 보호자란에 이사장님 성함이 있던 걸로 압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잠시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호자 엄마. 지환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나 씨. 영나는 숨을 멈춘 사람처럼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병원, 비공개 환자, VIP동이라는 단어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방문 후 며칠 뒤 어느 늦은 오후. 회사 사무실은 하루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공간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느꼈습니다. 은호 씨. 고개를 돌리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단단하고 진지했습니다. 부산 다녀왔다면서요. 은호의 손이 찰나 굳어졌습니다. 당황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게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제 과거가 정말 제가 버려진 아이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말대로 잃어버린 아이였는지. 지혁은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녀가 혼자서 감당한 감정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혼자 갔어요? 말이라도 해주지. 은호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표님한테 말하면 제가 흔들릴까 봐요.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은호는 마치 마음속 깊은 서랍을 천천히 여는 것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요. 제가 누구였는지, 왜 거기 있었는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 말을 끝내는 순간 은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섣불리 위로하다가 그녀의 마음을 더 건드릴까봐 그저 곁에 서서 기다려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은호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제 과거를 먼저 들춰본 사람이 있었어요. 지혁의 눈빛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부산 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 먼저 보육원을 다녀갔대요. 제 기록, 발견된 골목, 당시 화재 사고, 입양까지.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대요. 지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누구죠?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눌러두었던 이름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사장님이요. 고성의 이사장. 지혁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한 발짝 물러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타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를 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더라고요. 후원자라고 말하면서 그때 자료들 꼼꼼히 보고 갔다고요. 지혁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은호 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은호는 이제 웃지도 않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역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은호는 마지막으로 거의 속삭이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를 찾은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찾은 거였어요.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호 씨, 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요. 지금 은호 씨 곁에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말을 마친 지역은 이미 준비해 두었던 서류철 하나를 조용히 그녀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VIP 병동 야간 출입 기록, 가한 적합 판정 시간대 조작 정황, 성희의 비정상적 접근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던 은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대표님 이걸 언제? 지역은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은호 씨가 혼자 부산까지 갈 정도면 이제 제 느낌만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은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결정하지도 말고. 누구 말에도 넘어가지 마요. 진실은 우리가 같이 찾을 거니까. 그 말에 은호의 눈에는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히 상처받은 아이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문턱 앞에 선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힘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